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싸이님에게 어느 정도의 조금씩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존 레전드가 제 졸업 연설에 이제 실제로 오셔서 연설을 해주셨어요.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2년 반 정도 일을 했고. 음악 산업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김신의 여인숙입니다. 저는 주인장 신혜킴이고요. 오늘도 한 분의 손님을 맞이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크리에이터스 네트워크라는 회사의 대표님이십니다. 소개합니다. 신상현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크리에이터스 네트워크라는 레이블 서비스 회사를 하고 있고요. 설명을 좀 풀어서 드리면 데이터 기반으로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 전략을 이제 수립하고 그걸 엑세큐션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아티스트들을 이제 해외로 셀링하는 그걸 도와주는 솔루션인가요? 맞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뭐 K-팝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이제 재능 있는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오히려 좀 더 확장성도 많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 되게 그 놓치는 사업기들이 되게 많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표 기반으로 이제 그런 기회들을 포착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 개발을 도와드리고 프로모션도 도와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표 기반이라 하면 이제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서 레이블들한테 너네 어떻게 하면 이거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도 그렇고 네네. 뭐 스포티파이,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그 작업물을 내놓고 이제 그 오디언스들과 접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에서 꽤나 이제 실시간으로 좋은 이제 시그널들을 발견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계속 제공하고 있고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뭐 어느 지역에 사업 계획이 있을 수 있겠다 또는 이제 처음엔 어디에 진출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의사 결정들을 도와드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프로모션 전략이나 아니면 이제 사업화 전략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저희가 직접 수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되게 알만한 대표적인 사례 같은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아이돌도 좋고요. 뭐 아니면 장르 상관없이. 네네. 네. 뭐 너무 많은데 K-팝 아티스트 위주로 이제 진행하고 있고 거의 다 이제 좀 1, 2년 차 신인 아이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코어 팬을 어디서 이제 디벨롭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을 조금 많이 수립을 하고 있고 아실 수 있는 이제 기획사 분들의 이제 신인 아이돌들 거의 다 이제 그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처음에는 K-팝이라기보다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이제 그 Make It Rain이라는 이제 그 분들을 처음으로 이제 같이 이제 해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이제 뭐 글로벌리 가장 큰 음악 페스티벌에 이제 같이 가기도 했었고, 네 그렇게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페스티벌에 한마디로 부킹도 해주고 맞습니다. 이제 전략도 어느 정도 수립을 해주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게 시작이었고 처음 모델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외에서 그냥 오프라인에 이제 그 오디언스들과 직접 접점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공연 부킹이 저희 주요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해외로 부킹하는 사업 모델로 시작을 하셨는데 사업이 전개되면서 아이돌 영역까지 확장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연을 계속 이제 해외 공연을 잡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연을 이제 더 이상 부킹할 수 없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해외 프로모션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영역으로 조금 집중을 하게 됐고요. 사실 뭐 공연을 잡을 때도 저희가 뭐 스포티파이에서 어느 국가에서 갑자기 뭐 성장이 많다거나 뭐 유튜브에서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시청 시간이 많다거나 이런 이제 지표를 기반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프로모터와 협의를 해서 뭐 좌석수, 티켓 가격 이런 것들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프로세스 자체를 그 해외향 프로모션 그대로 좀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향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전략을 세워야만 할 수 없는 이제 그 아티스트 분들은 거의 다 이제 K-팝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네네. 지금도 이제 거의 뭐 대다수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K-팝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K-팝 이 산업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레이블 산하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대부분이겠죠. 일단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 사실 해외향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로컬라이징을 해야 된다. 로컬라이징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네.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시장을 찍고 여기를 이제 엄청 주구장창 판다
한마디로. 네, 네네. 그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엄청난 엑스퍼티스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분야에서 훨씬 더 이제 앞서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사실 처음에는 이거를 하면은 여기 사람들이 좋아할까라는 고민들을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요즘 들어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사실 더 의미가 조금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저씨 같은 얘기인데 한국적인 네,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 네네. 얘기가 있고 이제 뭐 당연히 근데 이제 미디어 환경을 보면 유튜브나 이제 틱톡이나 물론 이 지오 펜싱 같은 그 알고리즘의 어떤 그 팩터가 있겠지만 거의 다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배리어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 되게 그냥 그 국내 향의 어떤 음원이나 국내 향의 아티스트 분이라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정의하던 분들도 네. 실제로 그런 컨텐츠들이 뭐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어내는 사례도 되게 뭐 빈번하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어설프게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게 로컬라이즈다라고 정의를 해서 이제 그 아티스트를 그 시장에서 다시 디파인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오히려 어색해 보일 수 있다라는 네네. 생각이고 물론 이제 뭐 언어나 이런 팩터들은 물론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영문 가사로 된 노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훨씬 확실히 이제 프로모션 효과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제 서구 시장에서 네네. 반대로 이제 뭐 일본어 가사가 있는 일본 아티스트가 이제 국내에 온다라고 했을 때 가사 중심의 프로모션보다는 어떤 되게 그냥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어떤 구간들을 잡아가지고 그 구간을 위주로 이제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네, 그런 언어적인 한계들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결국 존재하긴 하는 거네요. 네네. 뭐 아직은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사전에 대표님한테 회사에 대한 거나 사업에 대한 거나 정보를 좀 많이 여쭤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국내 유일의 빌보드 차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아, 있다라고. 네네. 아, 네. 그거는 조금 되게 그 네. 어쩐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일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루미네이트라는 이제 빌보드 차트를 집계하는 이제 원천 소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죠. 네네. 이제 그 루미네이트의 이제 한국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2월부터 하게 되면서 이제 실제로 이 지표들을 이제 뭐 대형사들 위주로 이제 이 루미네이트 플랫폼을 계속 써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표를 기반으로 뭐 이번 주에 내가 앨범을 몇 장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뭐 스트리밍을 얼마나 이제 그 성장시킨다거나 그런 이제 세부적인 전략을 짜서 빌보드 차트에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성과들을 이제 달성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요거를 사실 저희가 계속 써오면서 이건 진짜 산업 전반적으로 조금 그 필요한 리소스다.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네. 저희가 이걸 굉장히 리거러스하게 쓰는 모습들을 이제 보시고 어떻게 보면 좀 기회를 주신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인 거죠? 네, 미국 네네.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좀 더 여쭤보고 싶긴 해요. 지금 사업을 이제 창업하시고 운영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제 2018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이제 네네. 뭐 7년 차라고. 네. 왜 창업을 하게 됐는지 아, 네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여쭤보고 싶긴 하거든요. 존 레전드 따라서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는 그 존 레전드 맞죠? 네, 뭐 사실 그 존 레전드 때문에 사업을 한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사실 되게 흑인 솔로 아티스트, 남성 솔로 아티스트 R&B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노래방 가서 부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 이제 존 레전드 저희 학교에서 같이 이제 그 먼저 졸업하신 선배님이어서 저희 1년에 한 번씩 이제 홈커밍이란 거를 이제 하는데 이제 그때 존 레전드가 실제로 학교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작은 방에서 막 이런 키보드 하나 놓고 이제 노래 부르는 것도 사실 보러 가고 이래서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티스트로 좋아했지만 이제 그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개인적으로 어떤 그 어태치먼트가 있는 이제 아티스트였고 네네. 그렇게 이제 계속 좋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졸업을 하러 이제 2015년에 학교를 다시 돌아갔을 때 딱 10년 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졸업 연설에 이제 뭐 보통 이제 한 분씩 오셔가지고 그쵸. 얼럼나들 연설을 하시는데 그때 존 레전드가 제 졸업 연설에 이제 실제로 오셔서 연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또 이제 그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거기에서 또 굉장히 혼자 좀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네네. 이제 그 존 레전드라는 사람을 되게 이제 뭐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됐지 뭐 이런 것들 좀 찾아보기도 했고 이제
했는데 되게 특이하게 이제 그 아티스트 이전의 커리어로서 사실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곳에서 이제 컨설턴트로 처음에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그것도 사실 뭐 되게 저한테 어떤 귀감이 알게 모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뭐 저 사람이 하는 거 솔직히 좀 다 멋있어 보이고 따라 해보고 네네.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고 네네. 되게 럭키하게 이제 그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첫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졸업하자마자 컨설팅 회사로 먼저 네. 취업해서 일을 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2년 반 정도 일을 하게 됐고 네네. 이제 뭐 저는 사실 어떤 커리어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제 뭐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근육들을 많이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들어갔던 것 같고 정말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고 저보다 뭐 한 2배, 3배 뛰어나신 분들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뭐 많은 이제 그 노력들을 하면서 되게 좋은 레슨들을 얻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꽤 너머로 봤던 것들이 사실 저한테 아직까지도 이제 뭐 일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그러면 컨설팅 관련된 쪽으로 메이저를 하신 건가요? 저는 대학은 이제 그 파이낸스를 이제 전공을 파이낸싱. 했는데 맞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메이저한 커리어 패스였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어떤 뭐 피어 프레셔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보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인터뷰도 뭐 다 떨어지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하시는 일이랑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게 파이낸싱도 결국엔 계산이 필요한 거고 제가 뭐 잘은 몰라요. 아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걸 좀 논리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맞습니다. 사업성이라든가 네. 뭐 지금 하시는 것도 데이터 기반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솔루션을 레이블들한테 제공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회사 다니고 나서 바로 창업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컨설팅을 2년 반 정도 하면서 네네.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뭘 할지에 대한 이제 의사 결정을 이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때가 이제 오는데 뭔가 숫자 기반으로 그 결정을 한다라는 컨셉 자체는 사실 되게 저한테 조금 상대적으로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저희가 봤을 때 뭐 이런 것까지 뭐 계산해라는 것들조차도 이제 어떤 숫자 기반으로 의사 결정한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어깨너머로 보게 됐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네. 카메라에 들어가는 렌즈의 두께가 뭐 어디는 뭐 아이폰은 몇 개고 몇 밀이고 뭐 일본에서 만드는 뭐 어떤 회사에서 뭐 얘는 여기까지밖에 못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분해해서 파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를 했는데 네네. 굉장히 막 저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막 굉장히 스마트폰이라는 것들이 사실 막 상용화된. 네, 뭐 초반 되게 극초반이었던 것 같고 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이게 뭐 감성이 자극되는 어떤 컨슈머 굿즈건 뭐건 간에 네. 어쨌든 숫자를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이제 강하게 그 때려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내가 배웠을 때 뭐에 써먹어야 될까? 뭘 어디에 쓰면은 사실 제일 그게 가치를 많이 인정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좀 후반부에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 제가 항상 어쨌든 음악 산업이라는 이제 네. 음악 산업에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음악을 엄청 많이 좋아했고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유일한 어떤 뭐 저한테는 되게 그 지속적으로 행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음악 산업에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 네네. 이런 생각을 좀 그때 하기 시작했고 회사 선배님 중에 그 지표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이제 그 케이팝 공연들을 해외에서 잡는 이제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 계셔서 이제 선배님 찾아가가지고 뭐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좀 일해볼 수 있겠냐라는 이제 것부터 조금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셨던 그 사업에서 아티스트를 해외 페스티벌에 부킹하는 걸로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회사가 그런 일을 하는 회사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뭐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엑소 공연하면 뉴욕에서 몇 명이 보러 올 거야라는 것들을 이제 올려놓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뭐 나 보러 갈게 사인업을 하는 거죠. 이제 네. 그걸 기반으로 이제 실제로 수요를 예측해서 말이 된다 싶으면 실제로 이제 거기다가 공연을 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막 K-팝 그룹들이 해외에서 공연하는 게 너무 뭐 당연한 일이 돼버렸는데, 요즘엔 사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 저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굉장히 파이어니어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인격적으로나 프로페셔널하게 성숙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얼마나 온전히 내가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좀 집중을 못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 뭐 굉장히 좀 반성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그 돌이켜보면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 뮤직 테이스트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다니신 건가요? 네, 뭐 1년도 사실 못 있었고요. 현실과 이상의 그 밸런스를 맞추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실 큰 기업들이 굉장히 좀 고도화된 지표 기반으로 네. 그 의사결정 내리는 것을 보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스타트업에 이제 그 들어갔을 때, 약간 실망하신 건가요? 뭐 솔직히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뭐 사실 그분들의 네네. 이 그랬다기보다 사실 네네. 제가 익스펙테이션 매니지먼트를 너무 잘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아. 어떤 좀 그 건방진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거랑 와서 해보니까 좀 다르네. 거기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생겼다라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바로 창업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음악 산업에서 밸류에드를 해야겠다라는 그 팀 자체는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데이터 제일 많이 가진 데가 어디야?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멜론이 거의 완전 그쵸. 뭐 탑티어였죠. 네,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중에.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데이터를 보고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멜론에 이제 문을 두들겨 볼 수 있었고, 이제 다행히 뭐 기회를 주셔가지고 멜론 스트리밍 데이터를 보고 내한 공연을 하는 일을 좀 바로 하게 됐습니다. 해외 아티스트를 국내로 들여오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 유튜브의 레드불 스튜디오의 그 FKJ 프렌치 케이주스가 네네네네네. 이제 혼자 막 그 여러 개 악기 네, 재밍하는 맞아요. 영상 자체가 굉장히 바이럴이 됐었어요. 마세고랑 같이 했던 그건가요? 네, 네네. 그거 뭐 탐미 씨도 같이 했던 게 있었던 것 네네, 같고, 맞아요, 뭐 혼자,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내한 공연 하면은 잘 팔리지 잘 팔리겠다.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고, 지인과 지인 통해서 이제 그 FKJ 매니저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예전에는 무브홀이었는데 지금 네네. 추억의 장소네요. 네네, 무신사 가라지에 거기서 이제 뭐 첫 쇼를 했고, 이제 바로 뭐 한 800석을 티켓 오픈 한 2시간도 안 돼서 다 완판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네, 뭐 네네. 그거 기반으로 사실 되게 이 사업을 계속 하면 재밌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했지만, 했지만? 네. 했지만 사실 뭐 네. 잘못된 선택들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체인스모커스가 엄청 유행하던 때인데, 네. 체인스모커스를 잡으려고 이제 연락을 하니까, 뭐 너 이거 하려면 뭐 다른 것들 해야 돼. 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저희가 흔히 지금 하는 뭐 끼어 팔기 같은 것들을 이제 샀어야만 했고,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을 몇 번 하면서 약간 티켓 세일즈 안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저도 방어가 안 되는 뭐 이런 네네. 상황이 좀 왔었던 것 같고, 제 자본이 아니니까, 제 회사가 그쵸, 아니니까 그쵸. 그 설득을 뚫어내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사업을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제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계속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네네. 오픈오프라는 이제 아티스트를 이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아티스트를 미팅을 하러 갔고, 그 하이그라운드라는 그 레이블에 네네. 이제 찾아가서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스포티파이라는 플랫폼을 한국에서 거의 안 쓰고 있었고, 네네. 어쨌든 해외 공연을 잡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스포티파이 4 아티스트 뒤 지표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달라라고 해서 보니, 실제로 이제 레이블이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앨범도 거의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티스트 스트리밍 자체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다.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럼 내가 해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양념만 조금 뿌리면 더 팍 튀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뭐 케이팝이 아닌 아티스트들 중에서 이렇게 해외에서 지속적인 그냥 올게닉한 수요가 있다, 그런 아티스트 발견했다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그때 이제 콜드 뭐 해외 공연을 잡는 이제 부킹 에이전시로 사업을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7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초반에 성과가 네. 그러면 좀 어땠나요? 뭐 성과라고 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뭐 금액적인 거라든가 네. 뭐 상승치가 얼마나 됐다라거나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뭐 편하게 말씀 주셔도 되고요. 사실 뭐 그 돈을 벌거나 재무적인 성과를 본 건 없어요. 정성적인 어떤 효과들은 저는 아직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많은 게, 아까 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네. 이제 그 글로벌에서 이제 가장 큰 음악 페스티벌의 연례 행사에 이제 콜드님이랑 이제 그때 뭐 나플라님, 루피님 이렇게 같이 가서 실제로 되게 작은 스테이지에서 공연을 하고 했는데, 네네. 그게 가짜 어떤 그 리액션들이 아니었고, 뭐 그들은 사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가짜 리액션을 거의 사실 그쵸. 하지 않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아티스트 분들을 더 많이 만나 뵈야겠다. 청아님, 네네. 그런, 청아님. 네, 분들도 이제 같이 가서 이제 피칭 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은인 같았던 아티스트가 기억나는 아티스트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질문 주셨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피네이션이라는 회사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능해진 게 사실 저는 싸이란 아티스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싸이님에게 어느 정도의 조금씩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작 이외의 부분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 아티스트 가치를 더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계속 하고 있고 해왔고, 네,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아티스트라고 하면 싸이님이신 것 같고, 그 아티스트가 아닌 업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피네이션의 이제 김모우 대표님도 사실 저한테는 뭐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이제 그 선배님이시고, 처음에 저한테 많이 또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계속 이제 친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신 뭐 정병기 대표님, 뭐 이런 분들들, 콜드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이 제가 그냥 네이버에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냥 유선번호 찾아가 전화해서 콜드랑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굉장히 좋은 기회, 뭐 실제로 이제 투자 유치도 뭐 도와주시고 했던 이제 소니 코리아의 뭐 주영찬 사장님, 뭐 장윤중 부사님, 지금 이제 카카오 계신 뭐 사장님, 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처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 같이 함께하는 레이블들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지금 뭐 하셨던 거라든가 아니면 네. 지금 하고 있는 레이블이라든가. 아티스트의 숫자는 사실 제가 트래킹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마케팅 그 계약별로 이제 네네. 쭉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리얼 넘버 같은 걸 매겼을 때 지금 그래도 한 60, 260 오.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티스트 수가요. 근데 뭐 그 중에 이제 그 겹치는 아티스트들도 있을 거고,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마케팅 캠페인을 이렇게 하자라고 저희가 제안 드려서 실제로 이제 뭐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일대 그 집행을 했던 마케팅 캠페인 수가 한 260 정도가. 그러면 사업 초반기에 소니뮤직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메일 보내서 컨택하고 요렇게도 많이 하셨나요?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먼저 찾았던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콜드 메일도 보냈던 것 같고, 예. 우리 네. 이러이러한 일 하는 회사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스타트업 같네요. 뭐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도 뭐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네네. 그래서, 네. 마케팅이라는 것도 사실 그 안에서 되게 세부적이잖아요. 네네. 어떤 거를 지금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사실 저희가 그 아티스트의 지금 현재 지표로 판단했을 때, 네네. 이제 그 당신은 지금 어떤 스테이지에 있습니다를 정의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드, 아티스트, 뭐 전반적으로 다 어떤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것들을 생애 거친다. 주기. 네, 그런 걸 이제 거친다고 생각하는데, 네. 거의 저희가 처음에 초반에 이제 많은 초기 아티스트 분들, 기획사 분들을 이제
그 미팅을 했을 때 어쨌든 이게 인지도를 생성하고 뭔가 이 아티스트의 이제 코어 팬을 만드는 단계에 있는 아티스트 분들이지만 기획사는 이걸 어쨌든 좀 모네타이즈를 하길 원한다라는 이제 그 케이스들도 있었고 네네. 근데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브랜드 밸류가 쌓이고 실제로 이제 올게닉한 코어 팬이 이제 어느 정도 생겼을 때 그때 확장을 하고 모네타이즈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그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사실 이 아티스트가 전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업적인 밸류를 좀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테이지를 나누고 각 스테이지에 해야 되는 프로모션들을 좀 그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의하고 뭐 어떤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다를 이제 전략을 제안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의 제일 큰 역량이고 앞으로도 여기에 좀 그 스페셜티를 가진 회사가 되고 싶고요. 그 뒤에 이제 그게 온라인이 됐을 때는 뭐 잘 아시는 뭐 유튜브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집행하는 거 그리고 이제 메타나 틱톡에서 어떤 채널을 시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티스트한테 좀 계속 그 노출 극대화를 이제 효과를 노리는 거 그리고 뭐 스포티파이 안에서 이제 캠페인 집행하는 거 어떤 아티스트의 곡을 이제 또 한 번에 어떤 성장 스파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리믹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그때 그 아티스트 프로모션에 그 새로운 이제 테크닉들 캠페인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네네. 그런 것들을 계속 놓치지 않고 워너, 유니버설, 소니 그 미국에서 쓰는 가장 레이티스트 프로모션 테크닉들을 빠르게 국내에서 좀 적용을 하려고 많이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 말씀하셔서 네. 생각이 지금 든 건데 고객사들이 초기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겠네요. 네, 아무래도 사실 그 뭐 초기에 그리고 가장 그 이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된다라는 니즈가 이제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네. 사실 뭐 음악 방송에서 순위에 이제 뮤비 조회수가 집계되기 때문에 네네. 뮤직비디오 조회수 뭐 1,000만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프랙티스가 있었는데 네네. 사실 이제는 팬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더 보게 만드는 게 결국 에센스가 아니냐라는 이해도가 많이 생긴 상황이고 네네. 초반에 이제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그 제안을 드렸던 방향으로 좀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생애 주기에 있어서 네, 네. 초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말기는 없었나요? 약간 초기를 이렇게 띄우는 거는 네, 네. 말로만 들어도 되게 건설적이고 약간 기름을 붓듯이 네. 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면 말기는 어떻게 약간 그 호흡기를 계속 붙여주는 건지. 아, 말기라고 하니까 무슨 약간 암 말기. 같은데. 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요? 이게 내가 그 더 이상 뭔가 익스팬드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네네. 실제로 지금 있는 팬들을 어떻게 그 같이 인게이지 하면서 여기서 사업 기회를 만들어야 되냐. 라는 이제 어프로치를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뭐 지금은 조금 뭐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한 뷰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구축되고 있는데 제가 뭐 이걸 하면서 사실 뭐 1, 2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이건 우리가 잘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런 분들은 사실 있으면 사업 기회들이 사실 오게 되고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그 중에서 이제 조건들이나 어떤 이제 그것들 따져서 인게이지하면 모네타이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뭘 더 잘할 수 있어요라고 주장할 만한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사실 뭐 아까 말씀 주신 이제 드린 이제 루미네이트라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나 인사이트를 가지고 뭐 실제로 너랑 비슷한 팬 리스너십을 가진 아티스트들은 뭐 이런 브랜드랑 같이 인게이지하고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시저 같은 아티스트가 뭐 예를 들어 뭐 룰루레몬 같은 이제 그 브랜드랑 같이 인게이지하고 있어. 뭐 이런 브랜드와 아티스트의 어떤 어피니티 같은 것들을 실제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그 인사이트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 사실 저희는 조금 더 그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와일드 게스가 아니라 또는 뭐 너가 가진 옵션 중에 제일 좋은 걸 찝어라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이제 그 프로액티브하게 내 브랜드랑 맞는 팬들은 이런 사람이니까 나 이런 거랑 같이 뭐 콜라보 굿즈를 만들거나 뭐 어떤 그 뭐 브랜드 엔도스먼트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 전략들을 좀 제안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스 네트워크에서 네.
가장 효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케팅 중에서도 네. 우리 고객분들이 이런 거를 진짜 잘 찾아주신다 네. 하는 게 있을까요? 수익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아직 뭐 남겨서 모네타이즈하는 스테이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까지도 그 산업에 우리는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를 계속 좀 프루브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뭐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말씀드리면 사실 그 누적으로 봤을 땐 사실 유튜브에 대한 지표 기반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을 집행한다. 가 네네. 사실 제일 저한테는 가장 깊게 인게이지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물론 지금의 어떤 트렌드는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지만, 네네. 그래도 그 어프로치 자체는 사실 계속 저희는 그 유지하고 고수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유튜브 스튜디오 안에서 사실 엄청 많이 지표가 있잖아요. 사실 네네. 저도 이제 그 초창기에 그 구글에서 이제 일하셨던 그 재은이 형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배우고, 실제로 이 지표들을 보고 채널을 키우고 이제 아티스트의 그 어떤 컨텐츠가 하나라도 더 노출되게 하기 위해서는 네네. 이 지표 보고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 그 해석하고 제안하고 이런 일들을 사실 이제 그분한테 많이 배웠는데, 어쨌든 네, 그게 뭐 다른 어떤 뭐 커머스나 이런 브랜드들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 활발하게 좀 그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제 프랙티스였는데, 뭐 가장 그런 것들을 좀 제일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아티스트들에게도 사실 이게 당연히 적용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재밌게 지금도 사실 그 끈을 놓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